지금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 촬영한 그 빛, 그러니까 그 빛의 정체는 은하다. 은하의 정체, 은하. 굉장히 먼 태초의 우주라고 기억되는 그 시점에 가까운 은하의 빛을 엄청 긴 시간이 흘러 지금 보는 거다. 그랬을 때 그 빛을 뿌린 행위가 멈추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태양과 같은 거야. 지구는 보이지 않아. 그리고 거대한 은하를 형성하고 그 은하에 각각의 태양 같은 별들이 빛을 밝혀서 은하를 만들어서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갑자기 떠올랐어. 빛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 왜 빛이 있게 되었지? 이제까지 있음과 없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양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다. 등을 기댄 것처럼 내가 앞을 보되 뒤를 못 보는, 혹은 내가 앞날을 못 보고 없이 지금을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리적인 현상에서 빛이 가진 의미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지. 태양은 왜 빛을 계속 뿜어내고 있지? 열을 뿜지는 않잖아. 빛이잖아. 열은 멀리 전도될 수가 없어. 열의 어떤 고차원적인 발전 형태가 빛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빛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 힘은 작동하잖아. 이미 태양을 중심으로 돌게 되어 있잖아. 수성, 지구, 토성, 목성 다 자기 그룹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럼 빛을 뿌리는 이유는 뭐야? 여기 나 있어요를 알리는 신호인가?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한? 부딪히지 않는다? 이건 좀 그래. 그러면, 왜냐면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 영역을 넓히다 보면. 그럼 빛이 갖고 있는 건 기본적인 신호 외에도 그러니까 전파 수단,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요 라는 알림 외에도 존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본능적인 형태에 가깝다. 그러니까 모든 건 빛을 통해서 전파가 돼? 전달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이런 것들의 궁극은, 그러니까 내가 곧 우주라고 얘기했지만 물리적으로 이걸 현상을 본다면 내가 곧 우주, 내가 원자, 전자, 우주 입장에서 볼 때 이걸 현상을 몸 안에 가두듯이 기구 각각의 기관처럼 어떤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 그 연결고리가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 신경처럼, 혹은 혈류, 핏줄기처럼. 그게 빛이지 않을까 싶어. 끊임없이 뿜어내는 게 필요했던 거야. 작동을 하는 거지. 심장처럼 박동을 계속 뛰는 거지. 조절을 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너는 그 역할을 해 라고 부여한 어떤 그 상황적인 거지. 거기에서 네가 뭘 하든 네가 그 역할을 해.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뿜어내. 왜?
네가 하고 있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알려주지?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활동이야. 그럼 에너지 발생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야지. 뭘로? 빛으로. 빛의 세기, 파장, 길이, 언제까지, 어디로, 주변에. 그럼 그 빛을 다 주고받는 그 모든 주변의 은하, 그리고 나 여기 있어를 우리가 지금 지구 입장에서 먼 과거의 은하들을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먼 은하 또한 자기한테 파생된 지구라는 어떤 그게 그쪽이 파생되었다고 본다면, 태초의 우주의 시작점을 본다면 멀리 엄청난 먼 거리에 퍼져 있는 그 각각의 별들로부터 소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걸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으니 계속 뿜어내게 하는 거지. 빛을 뿌리고 그 빛이 도달하고 해석되고 다시 거대한 흐름은 일어나는 거지. 그 빛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 서로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신호체계. 빛의 세기와 길이와 파장과 각각의 존재를 인지하기 위한 수단. 그 빛이 가진 의미가 전체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라고 본다면, 이 우주가 지향하는 게 꾸물꾸물 움직이는 구름이 한 몸큼 하늘을 떠서 움직이고 있잖아. 그 구름을 형성했단 말이야. 구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은하들이, 아니면 우주가 속해 있는 거고. 어디로 가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 원인, 뭐 이런저런 걸 논의하다 보면 끝도 없다는 거지. 팽창을 왜 해? 팽창은 왜 해? 두 가지 방향에서 봤잖아. 팽창하는 이유는 밖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부분이 기본적인 팽창이지만, 팽창을 할 수밖에 없는 건, 힘을 계속 가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건, 그 주변에 감싸고 있는 이 힘, 기본적인 주어진 환경이 너무 척박해. 그래서 1만큼 내서는 1과 1만큼의 어떤 대응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이 아닌 2만큼 내야 뭔가를 더 꾸물거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3만큼 내야 1만큼 냈던 것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령 영역을 넓힌다, 범주를 넓힌다, 범위를 넓히려면 계속 팽창의 어떤 힘의 논리를 써야만, 실제 팽창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1만큼 힘을 내서 1만큼 쓸 것 같으면 이 에너지의 흐름이 쥐어짜듯이, 혹은 앞으로 나아가듯이, 혹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하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실은 모든 걸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나아간다, 움직인다, 행동한다, 뭔가를 해낸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에너지를 써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내려고 하는 어떤 의지, 혹은 방향.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한다기보다 우주의 태생적인 그 한계, 혹은 성질, 너무 없이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지금과 같은 우주를 형성하려고 했다고 생각해봐.
그 무수히 많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 하나라고 본다면 찰나와 같으니까 어차피 그렇다면 그 무수히 많은 시공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꿈틀거렸을 것이고 그 꿈틀거림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모습이다. 무수히 많은 은하와 거대한 우주가 펼치는 이 큰 거대한 흐름이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해 가는 중에도 맞은편으로 가는 차들,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 그리고 저쪽 길에서 달리는 차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차들이 지금 항해를 하고 있듯이 이 지구 안에서 우주 또한 은하, 별들은 은하 안에서, 은하는 우주 안에서 항해를 하는 거야. 우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지구를 얘기할 때 나라나 어떤 뭐 형태를 얘기할 때 지구를 하나의 울타리로 보듯이 우주 또한 이 거대한 하나를 하나로 봐야 된다.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 무수히 많은 일들이. 그 일들의 일련의 결과물들은 모두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쓰고 그 증폭된 그 에너지 자체의 발생 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쥐어짜든지 에너지를, 감정이 격해지든지 격해진다, 그러니까 아니면 각성을 하든지 뭔가, 그러니까 고차원의 에너지를 발생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 고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돌 하나 던졌을 때 돌이 내는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외에도 돌 안에서 일어나는 원자들의 힘, 더불어 그 원자들이 어떤 생명 활동을 통해서 증폭된 감정 에너지까지 나타낸다? 그렇다면 단지 돌을 던질 게 아니라, 돌을 꾸릴 게 아니라 그 안에다 담아낸 어떤 생명 활동들을 권장하겠지. 근데 거기에는 태초에 생성시키기 위해선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지구와 같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어쩌면 은하 하나를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지구의 어떤 실험적이게 성공을 한다면 지구 하나를 통해서 얻는 에너지의 양은, 힘의 양, 그리고 어떤 태초의 어떤, 그러니까 그 뭔가를 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로 표현되긴 하지만 의지, 그러니까 살아내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 의지에 모아진 합, 그거를 냈을 때 단지 돌을, 먼지를 뿌린 것보다 월등히 강한 효과를 낸다라는 결론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지향하고 나아가고 하는 어떤 기술 발전의 토대로 이제 눈으로 보고 가시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비슷할 수밖에 없고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지. 원자 안에 전자, 원자, 핵과의 관계나
원자끼리 붙은 분자의 형태나 분자가 만들어낸 어떤 세포의 형태나 그런 단위들이 커져 갈수록 지구라는 아니면 은하라는 우주라는 이 하나의 고리는 일맥이 통해야 돼. 현상은 왜? 같은 거니까. 같은 거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동류야. 서로 섞이고 서로 다시 재조합이 되고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재조합이 돼. 다시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별이라고 표현하는 그 생명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근데 별들의 어떤 생명 활동이 이제는 지구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별만이 아니라 별 내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활동이 별 자체의 활동력, 가령 태양과 같이 막대한 에너지를 뽑아내더라도 거기에 의지는 없잖아. 생존에 대한 의지. 빛은 뿌리지. 돌을 던졌어. 시작점이 태양이라는 돌을 생성토로 뿌렸어. 그래서 태양은 열심히 열심히 일하지.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어쩌고 저쩌고 노력을 해. 근데 단지 그 에너지의 총량은 크지만 거기에는 태초에 가지고 있었던 시작점의 그 발단,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은 지금 우주와 같이 펼쳐진 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발단, 그러니까 의지 혹은 의식, 살고야 말겠다, 아니면 너무 그러니까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구, 욕망, 욕구, 어떤 감정, 이상, 바람, 기대, 이게 추상적일지언정 그걸 명확히 하고 싶은 거지. 안 그렇다면 지구라는 실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 태양 같은, 아니면 태양보다 더 거대한 별을 뿌리면 되는 거거든. 단지 우주의 어떤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물리적인 시공간을 유지한다. 나는 나의 몸집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육체라고 본다면 그 육체가 추구하는 건 단지 건강하기 위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주의 움직임이, 그 볼륨이 추구하는 건 결국에 태초에 볼륨이 굉장히 작았을 때의 그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은하, 별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만들어낸 그 결과물이 그거 참 되게,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사실은 이 인간의 감정을 해석하거나 이 개념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경이로움이나 감탄, 이게 별이 빛나듯이 이 하나의 감정이 격발되는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걸 별과 같은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감정, 어떠한 감정이라도 그 감정의 진폭 혹은 어디에 가까울지, 그러니까 시작점이 찾고자 하는 바가 그것인지, 그걸 단순히 인간이 느끼는 감정처럼 뭐 성취, 이룬다, 욕구, 뭐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빛과 태양, 지구, 우주, 궁리. 지금 내가 하는 고민, 궁극의 접근. 결국 얻고자 하는 건 뭘까? 그 끝일까? 끝이 아니기에 이번 생이 당신의 마지막 여행이기를 이라는 말을 하는 거겠지. 끊임없이 돌고 돌아 무수히 많은 세월을 빛을 뿌리고 있는 그 별들의 존재들이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존재라는 의미 자체로 본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좋지. 근데 우주를 하나로 본다면 살아있으나 아니나 난 있는데 열일해야 될 이유가 만약에 없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주를 접근한다면 그 우주의 생김새나 모양이나 이런 거라기보다 오히려 거기 모양이나 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생명 활동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지구와 같은 실험을 어디에선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여건 속에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군데에서 할 것 같진 않아. 이게 실험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 이것도 실험이 아니야. 만약에 지구와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아니면 그 생성되는 힘이 지구가 생성되는 힘이 태양이 내는 그 물리적인 힘에 못지않다 라고 본다면 사실상 태양을 이제 지구에서 태양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올 거 아니야? 그렇다면은 그런 시대는 사실은 이제는 태양을 앞섰다고 보는 거잖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서라도 자 여기서 뭐 정신적인 감정적인 어떤 그 파장 힘은 빼고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만약에 지구가 실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구와 같은 형태가 수성도 목성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은하에도 당연히 있어야지. 지구와 같은 게 여럿이 보여야지. 이게 성공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아니면은 이게 초기의 어떤 실험적인 모델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여럿이 더 많이 자주 뛰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어야지. 근데 지금 교류하는 단계가 아니잖아. 지구의 어떤 과학 발달 수준도 마찬가지고 아니 심지어 판타지나 마법이라는 세계가 불가능하냐고. 불가능하지 않다. 상상이 일어났던 건 내 꿈에 봤던 앞으로 있든 과거에 있었던 드래곤이 있었던 신화시대가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었다 라고 본다면 사실은 교류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차원 간 이동이라든지 모든 어떤 가능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접근, 교류,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단절시켜 놨잖아. 미래와 과거를 시간이란 개념으로 단절시켜 놨지. 그리고 판타지나 어떤 현실을 이 개념상으로 단절시켜 놨지. 그러니까 상상과 지금 현실, 생각을 또 어떤 단절시켜 놨지. 그러니까 이 단절시켜 놓은 것들이 버무러지고 연결되는 순간이 아마 추구하는 극의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지. 한 번에 열었다가는 그냥
지지고 볶고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지구가 폭발하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졌다면, 네가 지구를 만든 사람이야,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럼 그 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때려차 했을까? 그 또한 이제 뭐라고 할까, 하나의 과정, 실험의 과정이라고 보지만, 핵전쟁을 한 번, 두 번, 아니면 지구 자체가 망가질 만한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어, 안 바라겠어? 아니면 지구가 망할 거라는 신호를 주고 벗어나게 하는 촉진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한계를 준다는 거지, 한계를. 왜? 기본 전제가, 시작점도 한계에서 시작했잖아. 살아남기 위한, 살기 위한, 있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 그거야. 가장 기본적인 건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살기 위해서. 뭐 좀 놀아도 되고, 뭐 이번 생만 뭐 단가. 아무튼 다음 턴에서 또 다른 내가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판타지 세계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해도 되는 거고, 내가 아닌 어떤 부분들이 퍼져서 그 부분의 융합이 영웅을 만들어내도 좋고, 전제를 만들어내도 좋고, 그 부분들, 어떤 천재들이 발전을 기하급수로 땡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생했다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무섭지 않아? 마치 그렇게 가고 있잖아. 누가 떠밀기라도 하는 듯이. 이제 너희 충분히 됐어. AI로 인공지능을 만들고 로봇으로 해가지고 몇 대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대체할 만한 인격체를 만들어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마치 떠밀리는 것 같지 않아? 너네 이제 뭐 잘 살아야 그 생명 세포활동으로 길어야 100년? 200년? 영원히 살기 위한 디스크를 내장해서 사이보그를 만들어가지고 너네가 원하는 만큼 500년? 아니면 1000년? 아니면 두고두고 너네도 또 되게 헷갈리겠지만 10,000년? 한번 살아봐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형태가 지금의 인류가 아닌 다른 형태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건 이미 충분히 별을 통해서 해왔어. 그것도 10,000년도 작지. 빛을 뿌리는 걸 보라고. 빛이 중간에 멈추지 않고 뿌려졌다는 거는 한번 쏘면 끝이냐고, 내 얘기는. 그게 아니다면, 그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개념이, 이건 정말 그런 역할도 장난도 아니겠다. 그러니까 방향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그러니까 감탄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감탄을. 참. 그러니까 빛도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 빛이, 그러니까 빛이 단순히 그냥 태양이 발생한 빛이야? 아니면 별이 내는 게 빛이야? 라고 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지. 별이 빛을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이유. 별이 빛을 내게 한 이유. 왜? 핵융합을 통해서 별이 생성되면 빛을 내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과정, 그건 그냥 단순히 과정일 뿐인 거고, 별이 빛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별을 중심으로 그룹핑을 한 이유, 개를 만든 거지. 그리고 은하를 구성한 이유, 그 꾸러미 안에서의 힘의 작용과 어떤 과정들이 유동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어떤 힘의 양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힘의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우주란 거대한 몸체가 움직이기 위한 건데 그걸 단순히 어찌 그걸 단순히 그냥 에너지량으로 계산하겠노. 내 하나, 지구, 태양, 이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이거에 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계산은 이 계산식은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고 범주가 엄청 커. 범주가 엄청 커서 단순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걸 내 머릿속에다 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어. 너무 커가지고 생각의 범주를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접근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래. 아무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처럼 마치 누가 떠밀려 살아가는 것처럼 마치 나의 선택이 내 선택인 양 살아가는 게 어떤 역할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각각의 모습들이 각각의 별들이 생성돼서 반복되는 그 모습과 행위는 똑같은데 짜잘하게 분산돼 있고 짜잘하게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그건 지구라는 걸 통해서 실험하고 있다라고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시작점이 바라는 건 뭘까? 있기 위한 거지. 좋아, 있기 위한 거야. 왜 있게 되었느냐는 내가 왜 태어났니? 라고 묻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유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하고 또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해. 어느 순간 내가 별이 되고 애기 별이 돼서 또 커서 어떨 땐 또 굉장히 거대한 별이 돼서 또 어느 순간엔 대폭발을 통해서 내 파편을 다 나눠주는 거고 이 일련의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지. 그 중에 하나야. 그 과정 중에 한 단계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 그러니까 나를 단지 그러니까 이 생명체인 나로 본다면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있기 위해서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있기 위해서는 시작점 또한 마찬가지의 개념이겠지. 그럼 있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가장 그러니까 효율적이고 아니면 좀 더 합리적으로 아니 효과적으로 효과가 맞네. 효과적으로 있기 위해서 노력해봤고 그 형태가 지금의 우주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의 모습이다. 그리고 궁극에는 더 효과적으로 바뀔 거다. 이 생명체라는 범위와 기계화가 될 것이고 정신체의 어떤 아니면 전자적인 어떤 이런 모든 가능한 형태의 그러니까 집단들이 분명히 실험되고 있을 것 같아. 동시에 지금은 우리가 교류가 안 될 뿐이지. 그리고 그걸 엿보는 거야. 왜? 내가 곧 우주고 우주는 통해져 있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마치 물리적으로는 빛이 각각의 소식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주는 하나로 연결돼 있지. 하나지.
그냥 우주는 하나잖아. 내 몸뚱아리 안에 내 세포가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세포가 살고 죽으면서 끊임없이 내 몸을 유지하고 있듯이, 아니면 어느 하나의 기관일 수도 있는 거지. 지구 같은 경우는 독특하고 뭔가 좀 맛을 내는 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찾는 게 결국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고, 목적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있게 된 원인을 찾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있어서 달성할 어떤 것이 효과를 위한 어떤 활동이라면, 에너지를 내든 이 우주를 유지하기 위한 거든, 그건 궁극의 어떤 목적은 아니야. 그냥 뭐 살이 좀 찌면 찐 대로 있어도 되니까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고, 조금 어긋나도 뭐 다시 해도 되는 거잖아. 뭐 별 하나가 사라지고 생기는 형편인데 뭐 개미와 같은 인간이 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할까.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별의 어떤 생성과 소멸을 일으키는 힘이 갖고 있는 그 파급력과 변수가 생각만큼 다양하지 못하고 크지 않아서, 지구와 같은 다채롭고 다양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겹겹이 쌓인, 그러니까 차원으로 이해하면 좀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차원의 개념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심지어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라는 공간, 시공간의 개념을 탈피할 수도 있는, 거기에까지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태와 이 모습은 각각이 보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 거고, 우주가 가령 뭐 우리 눈에 비치는 암흑물질이 그 이면이, 아니면 지금 내 옆에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이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판타지와 마법이다. 아하. 와. 쉽지 않아. See you. 먹을 거 챙겨온다는 게. 어제는 빛이 있었지. 빛이 있는 이유. 왜 별은 빛을 발할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빛의 쓰임새,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빛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물론 그 의미라는 게 해석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해석된 내용이 비록 정답이 아니더라도 빛이 있는 건 사실로 봐야지. 물론 그 사실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단지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라고 간주하고, 있고 없어 찰나와 같이 머문다, 이걸 고민해도 사실상, 그러니까 퉁치는 거지. 배경과 토대, 환경, 바탕, 이런 것들이 있는 이유, 그러니까 살기 위한,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 할 거냐라는 개념을 볼 때 막막하고 적막하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시작이 있어 없이 됐는지 없이 있게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로 본다면 어찌 됐든 없이 있어 다시 없어지고 다시 있어지고 그 과정이 반복됐다면 있는 이 순간에는 없이 있었던 그 순간의 잔재, 여운, 흔적, 지금 얘기하는 바탕, 배경, 토대, 환경 이런 것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어떤 여건을 말함에 있어서 없다라는 건 있다의 토대나 바탕, 여건이었지 않았을까. 그 시작이 어찌 되었든 간에 있게 되었다. 있는데 우주라는 공간이 광활한 듯 펼쳐져 있어. 그게 정말 구슬 한 개만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구슬들이 여러 개가 있다. 그 여러 개가 있는 구슬들이 3차원적으로 있는다. 그럼 무한히 넓은 공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건 끝이 없지. 무한한 공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이라는 건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한한 공간은 있어야 되는 어떤 절대 명제가 생겨버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공간 자체는 유한하다. 유한한데 유한한 밖에는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 없다? 없다와 있다가 대치되고 있다고? 이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없는 공간에 있다. 그러니까 공간 밖에는 없다라고? 없는 공간을 뚫고 있어? 그렇다면 태초에 그냥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없다라는 거, 물론 지금 얘기하는 사라진다, 죽는다, 없어진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의 어떤 순환적인 고리에 있어서의 바뀜, 어떤 원자 형태로 바뀌어서 다시 재조합되고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게 된 순간,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가, 어떤 무한한 공간에 계속 있었다. 근데 없다. 이 시작점의 끈기,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게 된 순간에, 만약에 그 있게 된 순간을 잊지 못한 그 각인된, 뼈저리게 각인된 그 부분, 없이 있어. 근데 이 또한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없이 있어.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기지? 뿅 하고? 그러니까 없다와 있다를 평면상에서 이해하려면 안 된다. 무한한 공간도 불가능하고, 없는 공간에 있어서 뭔가가 생겼다? 그리고 시작되었다? 이것 또한 이상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있다와 없다는 공존해. 그러니까 평면에 있고 없고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미래가 없잖아. 그건 말 그대로 없는 거야. 근데 내가 펼쳐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운전하고 나가는 이 지금 순간에는 하고 있잖아. 있는 거지. 빛을 발하는 별처럼 번쩍번쩍 찰나같이 빛나는 거지. 그렇지만 그 빛나는 것이 뻗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과거의 잔재일 뿐, 수없이 거꾸로 돌린 그 빛의 잔재일 뿐, 결코 미래는 아니다. 미래는 지금이 펼쳐진 거고, 과거로 보낸 게 어쩌면 미래에 닿았을 때의 순환고리. 정작 미래, 앞날은 없다.
근데 나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 내가 말을 하고 있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말을 하는 순간 있어. 근데 바로 앞에 이어져 있는 이것이 미래라고 하기는 이것도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앞날 시간적으로 볼 때의 미래 없다 이거지.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사실은 무한한 공간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다면 사실은 없다, 없는 전제로 뭔가를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재밌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있고 없음이 마주하든 등지든 양면이든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같이 발현된다. 그러니까 이걸 3차원적이든 2차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있고 없다라는 사실이 그저 펼쳐지는 벌어지는 이 세상의 면을 얘기하는 거지. 우주가 그렇게 광활하다 한들 수억, 수천, 수조 개의 별이 지금 그렇게 펼쳐지고 움직인다고 한들 그 움직임의 공간적 범위는 한계가 분명하고 그 범위 바꾼 거야 뭐냐 이거지. 그러면 그 공간 밖이 다시 암흑물질로 둘러싸인 우주 외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본다고 한들 그 또한 또 범주가 정해지는 순간 한계가 뚜렷해진다. 그러니까 그 밖에가 뭐냐 이거지. 공간 밖 뭐라고 정의할까? 없다? 없는 걸 맞다하고 있어서 우리는 없는 걸 잊기 위해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생존하고 있다? 이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사실상 좀 얼토당토안하다. 그러니까 태초의 시작점이 우주와 같은 모습의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지금과 다를 게 없다 이거야. 아주 작은 우주가 아니면 아주 작은 별이 탄생하고 지듯 생명이 탄생하고 지는 이 과정 자체가 시작점, 그러니까 있고 없는 것의 생성과 소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우주를 광활한 팽창을 통해서 내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개념의 확장적인 물리적인 현상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알아야 된다, 느껴야 된다. 우주의 팽창과 우주의 흐름이 결코 확대 자체에 있지 않는다. 가속을 해서 팽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가며 어떤 일을 펼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내야 하는 이유, 해낸다? 아니면 알아야 한다? 느껴야 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밝혀야 되는 이유? 그걸 말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시작되었으니 시작된 시점에 그 점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 살고자 하는 의지, 그걸 떨쳐낸 각성, 혹은 그러니까 도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해탈, 신선이 되었다, 돌을 닦았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하나의 현상이라고 본다면 시작점조차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몰랐다라고 전제해야 돼. 아무것도 몰랐다. 그러니까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그 시작되었을 때 있고 없음에 치열한 공방이 벌쳐지고 그 치열한 공방 과정 중에 있기 위한, 그리고 없는 것 또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치열한 공방의 전개 중에 원자의 그 속이, 원자 핵이, 전자가 혹은 그 파티클의 그 아래에 어떤 그 형성된 먼지, 티끌부터 시작된 그 어떤 모든 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봐야 된다면, 사실상 인간이 죽고 다시 태어나 전개하고 다시 펼쳐지고 이런 과정 또한 하나의 서클, 흐름이라고 본다면, 별의 생성과 소멸 또한 그 과정을 하나로 본다면, 사실 근데 별의 생성과 소멸이 인간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이 반복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의 끝은 없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결과가 나의 각성과 신적 존재 혹은 존재의 해탈, 존재가 아닌 어떤 없는 걸 이해하는 경지, 혹은 있기 때문에 나는 있어.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듯이 나는 있는 것과 동시에 없잖아. 내가 지금 하는 건 나의 매개, 나는 매개가 되는 거고, 우주 또한 매개, 환경, 배경, 토대가 된다고 했지 내가 주체가 된 적은 하나도 없다. 나 또한 이 배경 속에 녹아있다. 배우가 될지언정 프로듀서나 감독, 연출자는 되지 못한다. 배우가 딴짓을 할 수 있지, 오버액션 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애드립을 할 수도 있고, 그 의지는 부여됐지만 그 배우의 역할이 환경에 처한 그 상황은 무대에서 펼쳐진다. 무대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야. 누군가 보고 있다, 관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어렴풋이 느껴. 그렇다고 관조자를 내가 누가 관조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표야? 그 또한 무대 한 편이라고 본다면, 한 무대를 구성하는 요소로 본다면 그 또한 좀 어거지지.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역할을 충실한다, 배우로서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배우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럼으로 인해 그 무대를 찬란하게 빛나게 한다. 한 막 한 막, 그리고 다시 그 막을 올릴 때를 대비해 다시 이어간다. 근데 그 막이 오른 이유는 몰라. 어떤 의도, 뭘 주고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막을 올렸어.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도대체 이래서 뭐가 나아진다는 거지? 특히나 인간이 이루는 기술 발전은 집단 지성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별 하나가 내던 빛의 파장과 힘이 이제는 사람이 모여내는 어떤 파장과 힘에 비례해서 측정해 볼 수 있고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우월하다, 장점이 있다 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거대한 하나의 우주가 구슬 하나에 족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의 영역이라면, 크기는, 규모, 크기, 이건 뭐 사실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시작점이 크기가 지금과 같았다고 한들, 시작점이 좁쌀만한, 아니면 한 점을 찍은 바늘구멍만 하고 했다고 한들, 그 크기의 커짐이 성장이라고 봐야 한들, 그 성장선상에 있다는 내가 그 요소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한들, 혹은 못한다고 한들, 그 변화량은 극히 작거나 무의미하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막대한 걸 혼자 감당했다, 홀로 감당했다 라는 걸, 그 위험성, 리스크, 혼자 감당하는 어떤 모든 부분들을 나눴다, 분산했다, 별에게 주고 별의 무리를 이루고 은하가 되고, 은하에 주고 은하가 수없이 많아졌다. 이런 과정이 나의 어떤 직접적인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나눴다고 본다면, 그 나눔이 나에게까지 미쳤다. 그렇다면 내가 정작 그 시작점 입지에선 보이지 않는, 내가 볼 때 내 발끝에 있는 발톱의 세포 하나를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느끼겠냐고. 그건 못할지언정 같이 있는 거지.
발톱이 언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생성될지도 몰라. 근데 떨어져 나간 발톱이 과연 사라진 걸까? 먼지와 어떤 섞여서 그 부분들이 없어지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자단이나 분해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될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무수히 많게 쪼개진 어떤 그 원자 혹은 그 파티클, 먼지와 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이 공간은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공기로 차 있든 먼지로 차 있든. 지금 얘기하는 먼지가 공기나 공기를 이룬 뭐 수소, 산소 뭐 이런 것들의 더 작은 어떤 단위를 먼지라고 표현한다면 모든 걸 통틀어서 그 먼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그 성분이 뭔지 모르겠어. 암흑물질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가득 차 있어. 그렇다면 가득 찬 걸 계속 수단을 하면서 돌리는데 그 가득 찬 게 배출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없애지 못하는 한은 부피가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하나 이대 하나였는데 이 순환을 위해서 규모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그리고 별이 다시 파괴가 되고 사멸하고 다시 생성이 되고 이 과정 중에 있는 총량, 먼지의 총량, 그 부피가 차지한 총량은 그 안에 어떤 먼지의 집합체나 먼지 단위로 봤을 때는 가득 차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팽창을 해야 한다. 가득 차 있는 총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본다면 무게라는 개념이 아니라 부피, 범주라고 보자는 거지. 풍선을 가득 채웠어. 그 안에는 가득 차 있잖아. 근데 바람이 쭈글쭈글해져. 그 안에는 뭐가 빠져서 나갔다는 얘기잖아. 그렇지만 빠져나갈 어떤 것도 없는 풍선이야. 근데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해. 그리고 먼지가 되었다가 별이 되었다가 먼지가 되고 별이 되고 한다고. 활동이 왕성하다는 말이야. 그럼 풍선은 어떻게 될까? 활동이 왕성해. 그럼 팽창하겠지. 당연히 풍선이 커지는 거지. 지금 그런 형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우주는 점을 찍었든 시작이 지금과 같았든 무수히 많은 팽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수히 많은 먼지들이 별이 되었다 먼지가 되었다는 과정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팽창해. 활발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초의 시작이 그러했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태초의 시작을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다라면 빅뱅 이론과 같이 점에서의 시작이 인고의 세월을 지금과 같은 결과로 만들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근데 여기에 있고 없는 양면성을 집어넣는다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상상하는 이런 것들은 본 걸 믿는 것처럼 상상의 범주도 사실은 한계가 뚜렷해. 있고 없는 걸 어떻게 상상해야 돼? 양면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하는 어떤 모양,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내가 지금 사는데 이것조차 뚜렷하진 않잖아. 내가 지금 살아. 그리고 아픈 미래야. 근데 미래는 끝까지 없어. 나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봐. 잔재는 흔적은 있어. 그리고 그 과거의 잔재를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해석하려고 해. 그게 우주의 역사라고 표현해. 태초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밝혀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그 태초의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들,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 내 말과 같은 어떤 원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팽창하는 이유가 먼지가 별이 되고 별이 먼지가 되고 이 총량의 부피, 범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팽창할 수밖에 없었다라면 풍선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공간은 우주라고 본다.
전체를 우주라고 본다면 이 우주는 우주 밖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간 밖에 뭐가 있냐라는 거야. 시공간 밖에는 뭐가 있냐라는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미래는 없는 거잖아. 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공간 밖에, 우주 공간 밖에도 없어. 그러니까 없는 것과 맞닿은 시공간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수학적으로 아니면 도형으로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숙제라는 거지. 인간이 상상을, 생각을 더 범주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가 정의한 x, y, g라는 형태의 어떤 입체적인 형태로 사람이 각성과 같은 효과를 얻었듯이 있고 없는 양면성을, 양자의 난 입자면서 파동이야, 파장이야 라는 면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잖아. 별이 빛나는 건 별이 별로서 있는 것과 빛을 내고 빛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빛을 냈다. 그러면 별이 하나의 원자나 전자로 본다면 그 또한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노. 그러니까 전자 단위에서도 빛을 내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원자의 어떤 속성이 별과 빛을 내는 존재로 본다면 사람이 기운이 있잖아. 사람이 몸이 있고 기운을 낸다. 기운.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파장, 이것도 다 빛을 내는 어떤 빛과 같은 효과로 본다면 무수히 많은 별이 빛나고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도 땀을 내더라도 기운을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광선, 그러니까 광자는 아닐지언정, 그렇다면 모든 형태가 그와 같다면 별이 빛나듯이 원자가 뭐 그런 속성을 가졌어. 이게 양자역학의 속성이래. 근데 이건 기본적인 어떤 성질이야. 그렇다면 이게 다냐? 일단 이분법적으로 두 개는 나왔고, 별의 이곳 저곳을 널뛰게 하듯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상상의 범주는 양자의 중첩이든 어쨌든 나비 효과라고 보든 그 현상, 여기에 어떤 원자에 자극을 주었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에 변화가 생겼다. 같은 여건에 두었을 때 그 같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별과 별을 오고 가는, 그러니까 빛을 타고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보단 일종의 텔레포트가 더 빠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조건만 만들면 건너갈 수 있다. 우리가 1차원적으로 빛을 쏴서 빛의 속도로 다가가려고 하는 한 끝도 없어. 그냥 내가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동이 돼야지. 이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이 생각의 고리를, 생각이 그러니까 상상이 현실로 펼쳐지듯이 뚜렷해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믿는 순간 난 거기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펼쳐지는 거지. 무수히 많은 변수와 변화가 놓이겠네. 다채롭게 어디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지. 그걸 향해 나가는 것 같기도 해. 아니, 나간다라기보다 변화량이,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건 지금 이 순간에 상상한 게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나간다라는 표현이 맞지만, 지금 내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펼쳐진 거다라고 한다면 단지 이동에 불과하고 옮겨간 거에 불과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태어나 죽고 별이 빛을 쏘고 주고받는 1차적인 어떤 관계는 이렇지. 근데 이게 아닌 생각과 상상과 어떤 모든 범주의 접속이 그냥 가능하게 되는 어떤 그때는 비로소 내가 발톱에 때를 느끼는 거지. 그리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신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몸에 기운을 보내서 느껴봐야 된다? 이걸 우주가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발톱의 때를 내가 느껴야 된다. 내가 나로서, 우주가 우주로서 있어 없이 찰나와 같이 머물기 위해 머무는 이유나 머물게 된 원인을 알아야겠다. 얘기하는 중에 단초는 여러 개 던졌던 것 같아. 그 단초에 대해서 다시 들어보고 그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탁탁 튀기는 게 내가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방향에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추론의 과정이 그 과정의 끝에 다다랐을 때 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무심코 던진 어떤 단초들이 그 단초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기둥이 되는 그런 사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런 사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올고지 바람 따라 별이 빛나듯 이라는 제목이 어울릴 것 같다. 하늘에 구름이 펼쳐지듯 배고프네. 아내가 싸준 김밥을 먹어야 되겠다. 맛있게.